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서버에 올라간 파일을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 저장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499페이지 나와 있어요. 499페이지 나왔는데, 지전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짰지라는 것을 서블리 프로그램을 보시면, 리퀘스트에서 get 서블리 컨텍스트라고 해서 그 서블리 컨텍스트를 꺼내라고 이제 사용하는데, 타입이 서블리 컨텍스트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달라고 스프링 디스패처한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메소드에다가 얘를 달라고 이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얘가 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찍으면 돼요. 이제 컨트롤러 부분입니다. 업로드 컨트롤러 파라미터로 할 때에 저희가 콤마 찍고요. 여기다가 이제 서블리 컨텍스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컨피그 말고 컨텍스트 자바X의 서블리 컨텍스트 요거 좀 다 주세요 라고 이제 한번 시켜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컨텍스트 컨텍스트 이렇게 쓸게요. 얘를 주면은 이제 줘서 사용하면은 이제 그 여기서 리얼 패스를 잡으시면 돼요. 컨텍스트를 달라고 하시고 그 로고를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다가 실제적으로 이제 요거는 리퀘스트에서부터 예전에 짤 때에 그 리퀘스트에서부터 리퀘스트 get 서블리 컨텍스트 서블리 컨텍스트 해가지고 짰던 거예요. 컨텍스트를 달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 리얼 패스를 이렇게 쓴 거죠. 리얼 패스 이렇게 리얼 패스를 달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실행을 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그 서블 컨텍스트를 달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로그 점 쓰시고 인포 작성을 하시고요. 근데 컨텍스트를 한번 찍어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얘가 널이 나오면은 이제 리퀘스트를 받아가지고 써야 되고요. 널이 안 나오면은 이제 여기도 이걸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되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달라고 시켜보고요. 일단은 주면은 뭐 그냥 쓰면 되는 거죠. 이거를 해보면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을 이제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고 계속해서 눌러서 보시면 여기 이제 인터페이스에서 뭐 이렇게 썼는데 뭐 오류가 났어요. 오류가 났는데 여기 보니까 디폴트 컨텍스트 이거를 주지 않네요. 이 서블리 컨텍스트 안 줘요. 이거 이렇게 써가지고 설명할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리퀘스트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HTTP 서블 리퀘스트. HTTP 이제 리퀘스트가 서블릿 리퀘스트일 거예요. 서블릿 너무 긴데요. 서블릿 이거 서블릿 리퀘스트입니다. 그럼 이렇게 리퀘스트를 달라고 시키면 돼요. 리퀘스트. 지금 제가 달라고 했던 요거는 이제 안 주니까 리퀘스트를 달라고, 요 리퀘스트는 줘요. 그냥 이렇게 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원래 원하는 것은 이제 그 서블 리퀘스트를 이렇게 서블 컨텍스트를 주기를 원했는데, 얘가 이제 그 디스패치 서블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은 잘 쓰지 않는 거니까 안 주네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리퀘스트를 받아다가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리퀘스트를 받아다가. 그래서 리퀘스트를 받아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요거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제 스프링에서 디스패치 서블리 DS라고 쓸게요. 디스패치 서블릿에서 이제 그 서블릿 컨텍스트는 안 줍니다. 서블릿 컨텍스트는 주지 않는다. 컨텍스트는 주지 않는다. 이게 이제 포함이 돼 있으면, 프로그램에 포함이 돼 있으면 주는데 주지 않기 때문에 리퀘스트를 받아요.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리퀘스트를 받아요. 리퀘스트를 받아서 쓴다. 쓰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다가 그 리퀘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 받아가지고 리퀘스트 점 get 서블릿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리퀘스트는 안 찍어도 되죠. 리퀘스트는 한번 찍어볼까요? 리퀘스트 한번 해서 찍어보셔서 사용을 하시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시는데, 그냥 찍어보죠. 찍어보시는 걸로 새로 고침할게요. 새로 고침하시면 계속 쓰시면 서버 정보가 나오고, 여기 콘솔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그 이렇게 뭐 찍기 전에 리퀘스트를 찍어라 하고 이제 썼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리퀘스트 해당되는 것을 이제 서블리 리퀘스트 주고 있고, 여기에 해시 코드가 나오죠. 이런 건 이제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어디다 저장할지 먼저 정의를 합니다. 저희는 상대 주소로 쓸 거예요. 상대 주소로. 그래서 스트링 해가지고 저장할 위치를 정합니다. 위치 정하기 해가지고 사용하시고 스트링으로 정할 거고요.
스트링으로 이제 패스 이렇게 쓸게요. 여기서는 업로드 폴더 썼는데 저희는 그냥 패스 이렇게 쓴 다음에 폴더는 리얼 패스를 잡아야 돼요. 패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쓰시고요. 쓴 다음에 패스는 상따표 찍고 슬래시 쓰시고요. 어디다가 저장할지 정합니다. 어디다 저장할 거냐면 여기 그 뷰스 웹 app 밑으로 저장할 거고요. 그 저희가 서블릿 컨텐츠 XML을 보시면 여기 이제 열어놓은 것 중에서 업로드 열어놨어요. 그 슬래시 업로드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슬래시 업로드에다 그냥 업로드에다 저장하자 뭐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어놓은 곳에다 쓰시면 되고 폴더 만듭니다. 업로드 폴더를 그래서 app에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뉴 하시고요. 폴더 만들어서 업로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이제 업로드랑 동일하게 여기 지금 열어놓은 이유가 여기다가 이제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파일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열어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열어놨고요. 자. 그럼 거기 맞춰서 사용했고 컨트롤러에서도 이제 슬래시 업로드에다가 올릴 거예요. 업로드에다 올릴 거예요. 세미콜론 찍으시고요. 이 패스에 대한 실질적으로 하드디스크 어디 위치에 있지라는 걸 찾아내야 돼요. 걔가 이제 리얼 패스인데요. 리퀘스트를 한번 찍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저장할 이건 상대 위치입니다. 저장할 상대 위치 정하기. 상대 위치 정하기 이렇게 쓰시면 업로드가 그 웹 app 밑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웹 app 슬래시 뭐 프로젝트 밑에 웹 app 밑에 이제 업로드라는 폴더를 만들어야 되고 얘는 이제 그 이쪽에 있는 놈은 이제 그 뭐가 있냐면 서블릿 컨텍스트 XML에 서블릿 뭐 컨텐츠 서블릿 컨텍스트 서블릿 다시 context.xml에서 이제 그 허용을 해줘야 돼요. 허용되어진 폴더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서버 쪽에 올리려면 이런 걸 서버 쪽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직접 올리려면 이런 것에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있죠. 여기 설정이 되어 있죠. 업로드. 요게 안 돼 있으면 이제 그 실행이 안 됩니다. 보시면 되고요. 폴더 이해합니다. 그리고 업로드 폴더가 실제적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만들어 놓고 폴더에다가 파일 한 개를 이렇게 업로드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 파일이 없으면 얘가 이런 폴더도 안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테스팅할 때. 그래서 그 아무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자바 테스트나 아니면 HTML이나 아니면 파일이나 이런 거 아무거나 이제 일단은 만들어 두세요. 그래서 JSP 한 개 테스트 PHP 만들게요. 그냥 테스트다 이렇게 해서 한 개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무거나 만드시면 돼요. 테스트입니다. 해가지고 JSP 파일하게 만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폴더 리소스가 이렇게 자원이 있으면 얘는 반드시 만듭니다. 반드시 만드는데 그 자원이 없으면 폴더가 자원이 없다 보니까 그 폴더를 만들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생각해서 일단 아무거나 한 개 집어넣어 놨고요. 테스팅으로. 자, 이렇게 폴더를 선언해서 이제 썼고요. 요거는 이제 허용되는 폴더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폴더를 만듭니다. 실제적으로 폴더도 만들어 놔야 한다. 그리고 이제 파일 한 개를 넣어두면 이제 반드시 만들게 돼요. 반드시 이제 폴더를 만든다. 자원이 없으면 폴더를 안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폴더를 안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폴더가 안 만들어지면 이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폴더만 만들어 놓고 그 실제적으로 워크스페이스에는 만들어져 있는데 운영하는 데는 안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런 게 있어서 파일을 한 개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썼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저장할 위치를 잡습니다. 이제 그 실제적으로 그 절대 주소 실제적으로 저장이 되는 절대 주소 절대 위치 찾기를 하셔야 되는데 리퀘스트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패스를 집어넣어서 찾으시면 되고요. 스트링으로 리얼 패스 뭐라고 쓰겠습니다. 실제적인 패스는 쓰고 리퀘스트에서부터 request.get sublin
컨텍스트를 찾아서 그다음에 점 리얼 패스 get 리얼 패스 get 리얼 패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패스를 집어넣으면 리얼 패스가 나옵니다. 얘를 이제 로그로 한번 찍어 보시면 로그로 리얼 패스를 한번 찍어 보시면 리얼 패스 찍어 보는 거죠. 요거는 리퀘스트를 찍은 거고요. 얘는 이제 그 리얼 패스를 찍은 거예요. 리얼 패스. 여기다 이제 그 쌍따옴표 찍고 플러스해서 리얼 패스를 찍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장 위치, 저장 실제적인 저장 위치 이렇게 해서 한 개 찍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자, 파일을 이제 올리는 것을 새로 고침하면 다시 얘가 그 클라이언트에서 다시 서버 쪽으로 올려주거든요. 계속 하면은 다시 이제 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장 위치를 저희가 이제 찾아서 볼 수 있으시는데요. 이쪽에 맨 끝에 이렇게 지금 서버가 지금 돌고 있어요. 이런 서버가 지금 돌았어요. 다시 했는데요. 새로 고침해서 이제 계속 올라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요 위에 보면 저장 위치가 나오죠. D 드라이브의 워커스페이스 밑에 점 메타 밑에 뭐 서버 코어 밑에 코어 밑에 뭐 템프 4 밑에 EX03 프로젝트 밑에 업로드 이렇게 나오죠. 이 폴더가 실제적인 저장 위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적인 저장 위치 이거는 이제 그 임시 폴더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저희가 테스팅하려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실제적으로 서버가 돌아가는 위치는 저희는 이제 그 톰캣 서버를 제 기준으로 C 드라이브가 아니고 D 드라이브 밑에 뭐 폴더 밑에 EX 밑에 톰캣 9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폴더 위치가 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여기에 용량이 충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D 드라이브 용량이 충분해야 파일 업로드 올리고 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웹 FPS 여기에 이제 지금 여기서 구동을 시켜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폴더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임시 폴더이기 때문에 되게 길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리얼 패스를 잡으면 다시 이제 리얼 패스를 따로 만들어 줍니다. 지금 그쪽으로 옮겨 놓은 다음에 사용하시면 쓰여서 쓰기 때문에 어쨌든 뭐 리얼 패스 한 개 잡았어요.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할 거예요. 여기다가 플러스 이제 파일 네임을 붙여서 저장을 해라라고 시키면 얘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리얼 패스를 일단 잡아놨습니다.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일명을 파일 네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그 하기 위해서 그 세이브 파일 해가지고 파일 뉴 파일에서 파일 객체랑이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파트 트랜스퍼 2라고 쓰시면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느냐, 얘를 파일 객체를 만듭니다. 얘가 사용하는 게 요구하는 게 그 이게 이렇게 업로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놨는데 여기 저장하는 거를 요 밑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JSP의 파일을 첨부 파일을 보낸다. 파일을 보낸다. 이렇게 해서 모델에 담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저장할 파일 객체를 만들어요. 파일 객체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해서 사용하시는데 파일 객체는 보시면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제 파일 이렇게 써가지고 파일 객체를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자바 IO의 파일이 있습니다. 자바 IO의 파일 객체, 자바 객체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배울 때도 잠깐 배우셨는데 파일 객체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세이브 파일이라고 썼어요. 세이브 실제로 저장할 파일은 이거로 뉴 파일 쓰시면서 폴더를 앞에 쓰시고요. 뉴 파일에서 쓰시면서 그 여기 보시면 페어런트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형식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문자열로. 그래서 여기 리얼 패스 여기 패스를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파일명을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파일명에 해당되는 것은 폼은 안쪽에다가 해야 이제 한 개씩 잡아서 쓸 수 있겠네요. 저장할 파일은 여기 폼은 안쪽에다가 집어넣으세요. 그 파일 한 개당 한 번씩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고요. 네,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쓰신 거는 멀티파트 파일을 이렇게 주시고 그 중에 뭐 멀티파트 파일 중에서 뭐 get 오리지널 파일 네임을 썼다. 요거죠. FF의 get 오리지널 파일 네임을 여기다 써서 파일 이름을 똑같이 이렇게 지정을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이 중복이 되면 덮어쓰기가 된다. 그냥
이해되시겠죠? 파일명이 중복이 되면. 그래서 원래 이렇게 쓰는 건데 폼은 안에다 써주셔야 돼요. 반드시 파일 한 개당 한 번씩 실행하셔야 돼요. 파일 한 개당 한 번씩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맷 안쪽에다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때도 마찬가지. 저장할 때도 저희가 이제 배열을 통해서 배열을 저장하면은 이렇게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는데 파일 한 개당 한 번씩 DB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이브 파일이라는 것을 한 개 만들었어요. 파일 만들었으니까 얘를 이제 실질적으로 저장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제 저장을 실행한다. 저장을 실행한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저장할 때 쓰는 게 멀티파트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멀티파트 파일 이런 게 있는데 대문자, 소문자. 멀티파트 파일을 소문자로 썼어요. 멀티파트 파일이 그 MF죠. MF 멀티파트 파일 점 쓰시면 트랜스퍼 투라는 게 있어요. 파일로 보내자. 그 데스티네이션인데 여기 파일 객체입니다. 여기 앞에 타입이 파일 객체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만든 거예요. 이게 세이브 파일이죠. 여기다 세이브 파일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트랜스퍼 투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다 세이브 파일을 하고 세미콜론 찍으세요. 찍으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지금 이제 그 저장하다가 오류가 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것 때문에 IO exception 처리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IO exception 처리를 하세요. 그 1번 그냥 이제 여기서 처리를 한다. 이건 뭐가 안 됐는데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한다. 2번 그냥 이제 throw 시켜버린다. 저희가 이런 것들도 이제 처리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이제 throw 시켜서 사용하는 거 많이 쓰시죠.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이제 그 무조건 throw 시키고 한꺼번에 처리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add throws declaration 하면 이렇게 되시고요. 이렇게 자동으로 붙습니다. 그냥 이 세션 전체적으로 다 쓰셔도 돼요. 얘는 이제 두 개가 뭐 이걸 그 일리건 스테이트 익셉션하고 IO 익셉션이 두 개가 붙어 있는데 그냥 이 세션 쓰시면 돼요. throws 익셉션 사용하시면 전부 다 저희가 쓸 때 이렇게 전부 다 만들어 쓰셨죠. 여태까지 서블릿 쓸 때. 되시겠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전부 다 미룬다. throw 시켜서 미루는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게 저장한다. 이제 한번 해볼까요? 저장한다. 그리고 이제 그 실행되는 폴더 위치를 잘 보시고 이제 쓰셔야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파일 저는 3개를 선택을 했어요. 3개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고침 하시고 계속 눌러보시면 이제 지금 인포에서 뭐라 파일 업로드 나오시는데 저장 위치가 찍혔어요. 저장 위치를 복사를 하는 거예요. 저장 위치를 복사를 하시고요. 탐색기를 여세요. 탐색기를 한 개 여시고 파일 탐색기를 한 개 여시고 이 위치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세요. 붙여넣기 엔터 치세요. 엔터 치시면 이렇게 올라간 파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한 번 더 실행해도 얘가 이제 이렇게 한 번 더 실행하잖아요. 새로 고침을 해서 한 번 더 실행해서 하시면 이제 오류 없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류 없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 폴더에 가보시면 폴더에 계속 가보시면 폴더는 똑같아요. 이제 파일 이름 똑같아요. 이거는 덮어쓰기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덮어쓰겠다. 두 번 하면 원래 파일이 6개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 이제 중복에 해당되는 파일명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파일 업로드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쓸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얘는 파일을 여러 개 올릴 때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고 DB에도 이 정보를 전부 다 저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지 테이블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미지 테이블이 있는데 이미지 테이블에 파일을 여러 개를 올려요. 그러면은 파일이 한 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10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위해서 이제 컬럼을 10개를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첨부 파일, 이미지 어태치 뭐 이미지 첨부 파일을 이렇게 이미지 언더바 어태치 파일을 또 만들어요. 여기다가 이제 요 글에 대해서 이미지 요 글에 대해서 파일이 몇 개 올라갔다. 이거 무슨 구조죠? 댓글 구조예요. 댓글 구조. 아시겠죠? 요 댓글 구조라고요. 댓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거 안 배운 것 같은데 다 배웠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파일이 여러 개 올라가면 여기다가는 이제 이미지 글을 한 개 이렇게 올려서 써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10번 글입니다. 그러면 여기 10번 글에 해당되는 게 파일이 3개잖아요. 하나, 둘, 세 번을 인서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서트해서 다시 찾아올 때 요 10번 글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오면 이렇게 3개가 나와야 되고 요거를 이제 이미지 태그로 만들어서 있는 만큼 보여주자. 폼은 돌리시면 되세요. 그 인서트 할 때 폼은 가져올 때 폼은 아시겠죠? 이렇게 사용을 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서트를 가져와서 이제 저희가
해당되는 것을 이제 써가지고 쓸 때 이제 글보기에서 10번 거를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 10번 거를 해당되는 건 여기서 첨부 파일 되어 있는 것도 그때 뒤져 가지고 오시면 이게 이미지가 나오겠죠. 걔를 이제 그 화면에 표시할 때 포분 돌려가지고 표시하는 걸로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저희가 쓴 거는 이미지를 여러 개 올리는 걸로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 개만 올리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보여드리는 게 지금 여러 개 올렸을 때 어떻게 하지 이거고요. 첨부 파일 만들 때 지금처럼 이제 멀티풀 이렇게 만들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첨부 파일을 여러 개, 이제 인풋 태그를 여러 개 만들어서 이름을 똑같이 쓰시면 돼요. 업로드 파일하고 이름을 똑같이 쓰시면 배열로 걔를 받아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받아내 쓰시는데 인풋 태그를 여러 개 만들면 여러 개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인풋 태그에서 첨부를 안 한 것도 올라가게 돼요. 첨부도 안 한 것도 올라가는데 멀티플을 사용하시면 일단 그 첨부할 때 한 개 이상은 첨부를 해 놓으시면 배열을 할 때 비어 있는 파일 뭐 이런 게 체크를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없으면 이제 첨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비어 있는 게 있으면 처리를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에서 이제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잘 생각하셔가지고 쓰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일 올라간 것에 해당되는 것을 썼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는 여기서 해결할 거. 자, 해결할 거는 저장하는 서버 폴더를 정하고 폴더에 있는 것에 대한 중복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덮어쓰기가 됩니다. 그냥 저장하기가 해야 되는데 저장하기 되게 쉬워요. 멀티파트 점 여기 컨트롤러에 보시면 저장하기 뭐 그렇게 어렵나요? 코드 한 개만 쓰면 되죠. 이렇게 멀티파트 파일 점 트랜스퍼 2라고 해서 이 파일 한 개만 써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뭐 특별하게 뭘 써야 된다 이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저장할 건지 말 건지 결정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 저장할 객체에 대한 생성을 객체 파일 객체를 생성을 해주시고 저장하자라고 써주시면 되는데 요 중간에 이제 중복된 파일이 요게 중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해야 돼요. 세이브 파일이 지금 중복이 돼 있으면 저장하지 말자 뭐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 if 문장을 한 개 붙여서요. if 이제 세이브 파일에서 세이브 파일 점 쓰시면요. 그 존재합니까? 그래서 exist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존재합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로그로 존재하면은 로그 점 뭐 info 이렇게 해서 파일이 저장할 파일이 존재합니다라고 이제 저장할 파일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장하지 말라고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냥 저장해서 덮어쓰기가 돼요. 그럼 요거까지만 한번 해보시면 이 파일에서 전제한다, 삭제한다, 이름 바꾼다, 뭐 이런 거를 써가지고 사용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요거 이름 바꾸셔서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새로 고침을 한번 다시 서버가 돌아야 되죠. 서버가 돌고 돌았습니다. 서버가 잘 돌았고요.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면 걔가 이제 그 파일들이 이렇게 전부 다 존재한다고 하면서 저장은 돼요. 저장은 저장대로 하면서 오류가 나지 않아요. 오류가 안 난다는 얘기는 덮어쓰기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정상적으로 저장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정상적으로 저장이 그래서 이제 예외 처리 그 저장이 잘 안 되면 예외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써놔 있는데 예외가 발생되지 않았어요. 안 왔다는 얘기는 저장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파일 이름이 이렇게 나온 걸 봐서는 이제 저장이 정상적으로 됐고 예외는 발생되지 않았다. 덮어쓰기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할 때는 이런 중복 체크하는 거를 잘 프로그램 짜가지고 중복 체크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